안녕하세요. 자, 여기는 이제 62일차 고추 칼탄 연성입니다. 이 칼탄 연성이요. 고추가 이 고추꽃이 보통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야 되는데 얘는 다 안쪽으로 고추가 많이 달리네요. 고추는 엄청나게 달리는데 고추들이 안쪽으로 달리네. 안쪽으로 많이. 그래서 이 칼탄 연성 지금 62일차인데요. 야,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쑥쑥 큽니다. 지금 이제 날씨가 원체 따뜻해가지고 잘 커요. 그리고 고추도 금방금방 굵어지고 있고요. 이 나중에 칼탄 연성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고요. 그래서 이제, 자, 오늘은 그래서 지금,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시들시들한 시드름병이 올 겁니다. 자, 이 시드름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. 시드름병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시드름병이 오면요, 이 시드름병을 치료하려고 안 했으면 해요. 그냥 시드름병이 오면요, 뽑아서 버리세요. 일단은. 뽑아서 버리고요, 이걸 치료하려고 하면은, 이 약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. 이제 치료도 잘 안 되고요. 그래서 대신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. 시드름병이 오면요. 그래서 이 시드름병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. 일단 역병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역병을 먼저 설명드리면은, 역병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역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. 대신에 역병이 발생하면은 이 역병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. 장마 기간 때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, 연속적으로 쭉 시듭니다. 왜냐면 물기를 따라 얘네 곰팡이균이 이동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, 얘네도 역병이 발생하면은 시들면서 이 고추가 죽어요. 시들면서 죽습니다. 그리고 얘네를 줄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밑에 이제 밑둥 있잖아요. 밑둥을 잘라보면은 줄기 안쪽이 썩어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역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잘라서 물에 담그면 물에는 변화가 안 생깁니다. 물에는 변화가 안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는 불가합니다. 치료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시드름병이 발생하면은 그냥 다 뽑아서 버리라고 합니다.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. 굳이 확인하고자 하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있어요.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문의하면은 알려줍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잎에 여러 가지 병 있잖아요. 여러 가지 바이러스 증상도 농업기술센터 가져가세요. 가져가서 물어보면 됩니다. 그냥 알려줘요. 그러니까 나는 이 병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은 농업기술센터로 가세요. 그냥 그러면은 다 알려줍니다. 여러 가지 병들이.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을 저희들이 쉽게 판단하기 힘든 이유가, 이 병이 고추는 너무 다양해요.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. 어려우니까 어, 정말로 알고 싶으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시면은 정확히 알려줍니다. 그 조사를 하거든요.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약이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하니까. 자, 청고병은 뭐냐면요, 청고병은 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. 청고병도. 근데 청고병은 낮에는 시들었다가요, 저녁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되살아나요.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다 또 낮에 되면 또 시들고요. 그런 병이 이 청고병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청고병은 다른 말로 풋마른병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낮에만 시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줄기 밑둥을 잘라서 보면요, 밑둥에는 이 안쪽에는 변화가 없어요. 근데 제일 밑에 이렇게 움푹 패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게 이제 청고병인데요, 물에 담가 보면은 뿌옇게 흐려져요.
이게 뽀얗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흰 비단병이 있는데요. 흰 비단병은 곰팡이균입니다. 대신에 흰 곰팡이 있죠.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보면요, 이 군데군데 하얀색 곰팡이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맨 밑둥 밑에도 보면은 하얀색 곰팡이가 보이고요. 이러한 것들이 보이면은 흰 비단병입니다. 그래서 흰 비단병은 우리가 이제 얘도 줄기를 밑둥을 잘라서 보면요, 밑둥에서 그 물감 부분만 까맣게 변해 있어요.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시들어 있습니다. 계속해서 시들어 있고 물에 담궈도 잘라서 물에 담궈도 아무 변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흰 비단병은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냥 뽑아버리는 걸 선택을 하고요,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거 뭐 조사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그루 정도 발생했을 때 빨리 뽑아내서요, 여기에 이제 소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일단 약재는 제가 설명을 드릴, 약재는 얘는 삼진왕이 있고요, 흰 비단병은 약재가 삼진왕 그리고 사파이어라는 약재들이 있습니다. 그 약재를 사용하면은 이 흰 비단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. 그러니까 차라리 뽑아서 다 버리고요,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역병이니, 이 시들시들한 병이니까. 그 뽑은 자리에다가요, 우리가 살균제 있죠, 살균제를 흠뻑, 그러니까 이 두두 개만, 이 뽑은 그 고추 뽑은 뿌리 부분에만 살균제를 흠뻑 좀 뿌려주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물관, 우리가 이제 점적 테이프, 점적 호스를 설치를 했잖아요. 이 점적 테이프, 점적 호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균제를 좀 타가지고요, 살균제를 좀 타서 관수로 한번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에 유황을 하는데, 유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살균제 타가지고 소독 한번 하셔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, 왜냐면은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번지니까 이 살균제만이 이 곰팡이균하고 세균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살균제를 우리가 이제 연면 시비하는 양만큼 타가지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, 또 너무 많이 타면은 고추 뿌리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. 안 그래도 스트레스 지금 받아 있는 상태인데, 그래서 그런 처리를 반드시 뿌리 쪽에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치료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뽑아내고 그 나머지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이거 한 나무 살리려다가요, 나머지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한 나무를 포기를 하고요, 다른 나무들을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 예방하려면 우리가 이제,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역병 내병계, 이게 역병이잖아요. 역병이기 때문에 역병 내병계 품종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 내병계가 다 역병 내병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복합 내병계를 쓰는 이유가 이 역병들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복합 내병계 썼다고 무조건 안 걸리는 건 또 아니에요. 그것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. 내가 철저히 밭 소독하고 방제 잘 했을 때 적게 걸린다는 거지 아예 안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역병 내병계 품종 선택하시고, 그러니까 복합 내병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복합 내병계, 역병 내병계. 그리고 두 번째, 토양 소독.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만들 때 살균 살충제 반드시 하라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. 살균 살충제. 그래서 토양 소독 반드시 잘 하셔야 되고요. 비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, 얘네들 타고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방제를 반드시 꼭 하시고요, 장마 기간 때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탄저병은 반드시 비 오기 전에 한번 쳐야 된다 그랬죠, 장마 기간 때는. 그래서 이걸 방제하기 위해서 비 오기 전에 반드시 방제를 살균제를 가지고 방제하는 배수로 정비 잘 하셔야 되고요. 또 미부숙된 퇴비 사용하지 마시고요, 완전 부숙된 퇴비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. 두둑은 크고 높게, 될 수 있으면 두둑은 크고 높게 만드세요. 그래야 물이 배수가 잘 되고 물이 안쪽으로
나쁜 세균들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. 여기 이제 고추밭에 반드시 토양검사를 해가, 토양검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, 농민들한테. 토양검사도 받으셔가지고 pH는 산도를, 토양 산도를 6에서 7로 꼭 맞추시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제가 추비 넣잖아요. 추비. 특히 이제 요소 비료를 반드시 2회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. 대부분 다 하셨겠지만, 그죠? 지금 이제 이 시기 되면은 대부분 다 하시겠지만, 왜냐면은 이 요소 비료가요, 우리가 요소 비료가 이런 그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. 예방 효과가 있어요. 요소가 고추나무를 크게 하고 고추를 크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고추나무가 커지면 튼튼해집니다. 그래서 버티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요소 비료가, 그래서 제가 이제 추비할 때 요소를 처음에 이제 1차, 2차 요소 비료 추비를 하잖아요. 그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. 요소 비료가 궤저 바이러스도 방어를 합니다. 그래서 궤저 바이러스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요소 비료를 꼭 줘야 돼요. 예전 영상에도 제가 꼭 그런 설명 다 했습니다. 했으니까 영상을 예전부터 이제 쭉 봐오셨던 분들은 그게 맞춰가지고 다 잘 하셨을 건데,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영상 그 동영상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. 앞쪽 것 영상들도 많으니까. 그러면은 고추 키우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돼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62일차 칼탄 연성 한번 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. 고맙습니다.